제오부. 히틀러와 운명의 창 역사인가, 오컬트 신화인가. 프롤로그. 한 독재자가 바라본 성창. 20세기 초. 오스트리아 빈비에너 윈은 유럽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음악가와 예술가, 정치인과 지식인, 그리고 다양한 민족이 모여있던 국제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빈은 제국의 몰락과 민족주의의 충돌이 일어나던 격동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도시에서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 에이달프 히틀러, 에이달프 US 히틀러, 1889만 1945입니다. 후일 나치 독일 나치 저머니 NATIONALSOGIALISTISCHES 도이칠랜드 1933만 1945를 이끈 독재자입니다. 대중문화와 일부 오컬트 문헌에서는 히틀러가 젊은 시절 빈의 호프부르크 HOFBURG 팰러스 HOFBURG 윈에서 롱기누스의 창을 보고 이 창을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그리고 어디부터가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일까요? 이번 장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신화를 구분하며 살펴보겠습니다. 1. 빈의 젊은 히틀러. 히틀러는 1889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오스트로-헝게리언 엠파이어 STERRICH-UNGARN 1867만 1918의 작은 도시 브라우나우 아민비알 AUNAU 에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로이스 히틀러 1837만 1903 였고 어머니는 클라라 히틀러 KLARA 히틀러 1860만 1907 였습니다. 히틀러는 젊은 시절 화가를 꿈꾸며 빈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1905년 이후 빈에서 생활했고 1913년 독일 미넨 뮤닉 MNCHEN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빈은 합스부르크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황실의 중심에는 호프부르크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황실 보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성창이었습니다. 2. 히틀러는 정말 성창을 보았는가? 이 질문은 롱기누스의 창 이야기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일부 책과 다큐멘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젊은 히틀러는 빈 호프부르크 박물관에서 성창을 보고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는 이를 확정된 사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에는 히틀러가 성창을 보았다는 직접적인 기록, 그가 성창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는 일기, 측근 증언 등이 없습니다. 즉, 히틀러와 성창의 연결은 상당 부분 후대의 신비주의적 서술에서 확대된 것입니다. 3. 나치와 고대 신화. 그렇다고 해서 나치 독일이 고대 상징과 신화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나치는 자신들의 정치 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게르만 신화저메닉 머살러지, 북유럽 전설로스 머살러지, 고대 아리아 신화 인도 마이너스 유러피언 머살러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인물이 있습니다. 하일리 힘러 아일릭 힘밀리리터 1900만 1945. 그는 나치 친위대 휴츠슈타 페레스 SCHUTGSTAFFEL 1925만 1945의 지도자였습니다. 힘러는 SS를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일종의 이념적 종교적 조직처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는 고대 독일 신화와 상징물 연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4. 아네네르베와 신비주의. 나치는 1935년 독일 유선연구협회의 HNENRB, STUDINGSELLSCHAFT, FAGISTSURGSCHICHT DUTSCHES, AHNENRB 1935만 1945를 설립했습니다. 아네네르베는 고대 독일 민족의 기원과 문화를 연구한다는 명목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나치 인종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했습니다. 이 조직은 고대 유물 조사, 신화 연구, 고고학 탐사,
등에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아내 네르베가 롱기누스의 창을 실제로 이용해 초자연적 힘을 추구했다는 이야기는 과장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운명의 창 스피어 오브 데스터니라는 전설. 롱기누스의 창은 현대에 들어와 특별한 별칭을 얻게 됩니다. 바로 운명의 창 스피어 오브 데스터니입니다. 이 이름은 주로 20세기 오컬트 문헌과 대중문화에서 확산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영향을 준 인물이 트레버 레이븐스크로프트 트레버 레이번즈크로프트 1921만 2007입니다. 그는 1972년 저서 운명의 창 더 스피어 오브 데스터니 1972에서 히틀러와 성창의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히틀러는 성창의 힘을 믿었고 그 창을 통해 세계 정복의 운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 역사학에서는 이 책의 많은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전설로 평가됩니다. 6. 나치가 실제로 가져간 성창.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사실도 있습니다. 1938년 나치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병합합니다. 이를 오스트리아 병합 엔슐러스 1938이라고 합니다. 히틀러는 빈의 황실 보물들을 독일로 이동시켰습니다. 성창 역시 뉘른베르크 누런버그 NRMBRG로 옮겨졌습니다. 나치는 과거 신성로마 제국의 상징물을 자신들의 제국적 이미지와 연결하려 했습니다. 특히 뉘른베르크는 신성로마 제국과 관련된 역사적 도시였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정문화적 상징 활용이지 성창의 초자연적 힘을 실제로 믿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 7. 전쟁의 끝과 성창의 귀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월드워 II 1939만 1945은 나치 독일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미군은 뉘른베르크 지역에서 제국 보물을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창도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성창은 다시 오스트리아로 반환되었고 현재 빈 호프부르크 궁전의 세속보물관 SCHATZKAMMER 임피리얼 트레저리 비에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8. 역사와 신화의 경계. 히틀러와 롱기누스의 창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역사학적으로는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야 합니다. 첫째, 역사적 사실. 나치는 오스트리아 병합 후 제국 보물을 이동시켰다. 성창은 나치 시대에 독일로 옮겨졌다. 전쟁 후 반환되었다. 둘째,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히틀러가 빈의 성창을 보았을 가능성. 셋째, 증명되지 않은 전설. 히틀러가 성창의 신비한 힘을 믿었다. 성창이 그의 성공을 가져왔다. 성창을 잃은 순간 나치가 몰락했다. 입니다. 제오부 정리. 롱기누스의 창은 20세기에 들어 또 다른 의미를 얻게 됩니다. 중세에는 황제의 신성한 권위를 상징했다면 현대에는 나치와 오컬트 신화의 상징으로 소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창 자체의 초자연적 힘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인간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스러운 물건의 힘을 빌렸다고 믿고 싶어 하는가? 성창의 역사는 결국 인간의 믿음과 욕망의 역사입니다. 다음 제6부. 과학이 바라본 롱기누스의 창 빈 성창은 정말 1세기 로마 유물인가? 에서는 빈 성창의 실제 구조, 금속 분석, 중세 제작설, 성창 진위 논쟁, 바티칸 아르메니아 성창 비교를 역사학구과학 관점에서 다루겠습니다. 제6부. 과학이 바라본 롱기누스의 창 빈 성창은 정말 1세기 로마 유물인가? 프롤로그. 믿음과 과학이 마주한 순간. 수백 년 동안 유럽의 황제들은 하나의 창을 바라보며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언한 창이다. 그 믿음은 황제의 권위를 높였고 전쟁터에서는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았으며 교회에서는 신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과학은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창은 실제로 언제 만들어졌는가? 이 금속은 1세기 로마 제국시대의 것인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었던 창인가? 이제 롱기누스의 창은 신앙의 영역을 넘어 고고학과 금속학의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1. 빈 성창의 현재 모습. 오늘날 가장 유명한 롱기누스의 창은 오스트리아 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제국 성창 임피리얼 렌스 REICHSLANG 입니다. 소장 장소 빈세계보물관 KAISERLICHSCHATGKAMMER 윈 임피리얼 트레저리 비에너 입니다. 이 보물관은 호프부르크 궁전 HOFBURG 팰러스 HOFBURG 윈 내부에 위치합니다. 이곳에는 합스부르크 헵스버그, 하우스 헵스버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실, 보물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빈 성창의 외형은 일반적인 로마 군사용 창과 조금 다릅니다. 현재 형태는 철제 창날, 중앙에 금속 띠, 장식용 은과 금속 부품, 후대 보강 흔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앙의 금속 부분이 매우 유명합니다. 전승에서는 이것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성창 속의 거룩한 못. 중세 전승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창 중앙의 금속 조각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 1세 칸스턴틴 I 혀 플레이비스 VALERIUS CONSTANTINUS AD 27만 2337의 어머니 헬레나 헬러너 어거스터 약 AD 24만 8328가 예루살렘에서 발견한 성십자가트루 크로스 베러 크럭스의 목 가운데 하나가 롱기누스의 창에 결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역사적 증거는 없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는 이 금속 부분이 고대 로마 시대의 못이 아니라 중세 시대에 추가된 장식 또는 보강물로 판단됩니다. 3. 금속 분석이 밝혀낸 사실. 20세기 이후 과학기술은 성창 연구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특히 금속 항메탈러지, 과재료 분석은 유물의 제작 시기를 추정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빈 성창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창날 자체. 창날의 철 성분은 고대 로마 시대의 무기 제작 방식과 일부 유사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서기 1세기 로마 병사의 창이다 라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제 무기는 중세에도 고대 방식과 유사하게 제작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금속띠. 창 중앙의 금속띠는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자들은 대략 8세기 10세기경 수리 또는 보강 과정에서 추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셋째, 전체 구조. 현재의 빈 성창은 하나의 시대에 완성된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 시대의 수리와 보존 작업이 결합된 복합 유물입니다. 즉, 1세기의 창이 그대로 보존되었다 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4.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평가. 현대 역사학자들의 일반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적 관점. 신앙인에게는 예수의 순환과 연결된 의미 있는 성물입니다. 역사적 관점. 학자들에게는 중세 황제권과 기독교 정치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고고학적 관점. 연구자들에게는 여러 시대의 요소가 결합된 중세 성유물입니다. 즉, 현재의 빈 성창이 실제로 예수를 찌른 창이라는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창이 1000년 이상 유럽 역사에 영향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성창들. 빈 성창만이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주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성창 전승이 존재합니다. 바티칸 성창. 성베드로 대성당 버실리커 어브 SAINT 피터, 버실리커 SANCTI 페트리. 소재. 바티칸 시국 베티컨 시티, 스테터스 CIVITATIS 베티컨 A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성창입니다. 전승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창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르메니아 성창 에치미아진 수도원이제이 MIATSIN 마너스테리 머더시 어브 홀리 ETCHMIADGIN 아르메니아 아미니어에 있는 성창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승에서는 이 창이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역시 역사적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안티오키아 성창 중세 십자군 시대에도 성창 전승이 등장합니다. 특히 안티오키아 엔티아크 공략 과정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된 창이 있었습니다. 제1차 십자군 퍼스트 크루세이드 1096만 1099 당시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6. 왜 진짜 창은 여러 개인가? 현대인은 질문합니다. 예수를 찌른 창은 하나인데 왜 여러 개가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성유물 문화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중세 사회에서는 성유물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 동일성 보다 영적 연결성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의 유골이나 십자가 조각도 여러 지역에 나뉘어 보존되었습니다. 그것은 현대적 의미의 소유 개념과 달랐습니다. 7. 과학이 파괴하지 못한 성창의 의미. 과학은 말합니다. 이 창이 예수를 찌른 창이라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역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왜 1000년 동안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는가?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부여한 의미 역시 역사입니다. 빈 성창은 로마 제국의 기여, 기독교 세계의 신앙, 신성로마 제국 황제권, 합스부르크 정치, 현대 문화 속 전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제육부 정리 과학적 분석 결과 빈의 성창이 예수시대의 실제 창이라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창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유럽 문명이 어떻게 신앙과 권력을 결합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롱기누스의 창은 묻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 자체인가? 아니면 인간이 그 물건에 부여한 의미인가?